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도 시키는 거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도 하는 거니까요. 저도 어릴 적에 아빠랑 사이가 엄청 좋은 아저씨를 보고 자랐거든요. 늘 저만 보면 이뻐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분이라서 아빠 친구라서 믿고 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귀를 알아먹는 나이가 됐을 때는 아빠의 친구가 아니라 회사 동료이자 부하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분이 나중에 저의 시아버지가 되셨어요. 참 운명이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는 직장 동료이자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가까웠단 뜻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퇴직 사원들끼린 종종 모임에서 만나곤 하셨던 사이여서 인연의 끈은 이어지고 있었죠. 가족끼리 워낙 가깝게 지내니까 당연히 엄마랑 시어머니랑도 언니 동생하며 잘 지냈고, 그러면서 지금은 남편이 된 오빠랑도 가깝게 지내다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어졌으면 무슨 TV 프로그램 나가서 수다라도 떨 텐데, 솔직히 결과가 엉망진창이라서 속풀이할 겸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먼저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친정아빠가 결혼에 대해 조금은 말리는 입장이셨죠. 꼭 결혼까지 해야겠냐? 내가 보기엔 남자애가 좀 힘도 없고 기생오래비처럼 생겨서 여자 좀 만날 것 같던데. 어머, 아빠! 어쩜 그런 말을 해요? 어릴 적부터 그 오빠가 얼마나 성실한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알긴 알지만 꼭 결혼하고 싶냐? 아휴.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땐 아빠가 왜 이러나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직장 동료이자 후배고 친구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 좋은 거지. 왜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나 불만이었지만 결혼해보니 아빠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정아빠랑 시아버지랑 토지 공동명의 대출 같은 게 서로 얽혀 있었더라고요. 뭐든지 돈 문제가 얽히면 껄끄러워지기 마련인데 이것 때문에 시아버지랑 친정아빠가 좀 부담 느끼던 상황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좋아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스펙이에요. 오빠는 나름 괜찮은 기업에 다니는 재원이었고 저는 지방대 나와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이라 가깝게 지냈고 제가 졸졸 쫓아다니며 오빠를 제 남자로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속도 위반 같은 일은 없었지만 솔직히 사귀는 관계에서 이미 선을 넘었었고요. 보통 이 정도면 친정아빠나 엄마가 오히려 그래 신호 확실하지 서로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니까 잘 됐다 이 결혼 승낙하마 이럴 법도 한데 오히려 아빠와 엄마는 결혼을 굳이 해야겠냐며 반대를 해서 결혼 전부터 제 마음이 조금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정말 시호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효 중에 불효겠지만 오빠랑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진짜 안 좋은 일까지 벌이겠다는 둥 온갖 생쇼를 벌이면서 엄마 아빠에게 반협박을 하며 매일매일 투쟁을 했어요. 저는 그만큼 오빠가 좋았고 결혼하는 게 지상 목표였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나중엔 저희 엄마 아빠도 두 손 두 발 드시면서 결혼 승낙을 해주셨고요. 처음엔 약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시댁에서도 나중엔 너무나도 한바구음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어찌됐든 간에 결혼은 꾸역꾸역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지못해 허락하는 모습을 저도 느꼈거든요. 시댁에선 저를 직장 동료 딸로서는 환영했지만 왠지 며느리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마냥 좋았죠. 오빠랑 같이 살 수만 있으면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강제로 밀어붙인 것도 있고 솔직히 양가 부모님이 겉으론 좋아하셨지만 제 강요에 의해 결혼식까지 가긴 간 셈이죠. 서로 오랫동안 보던 사이라서 따로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괜찮은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를 가졌지만 워낙 서로 집안 속사정까지 잘 알고 있던지라 혼수나 예물, 예단,
그리고 예식 비용을 준비하면서 싸우는 일도 없었죠. 막상 결혼 승낙까지가 힘들었지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그 후 양가 부모님의 축복과 관심 속에 우리 부부는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근데 문제가 금방 터졌습니다. 역시나 오래 못 가더군요. 남편이 신혼 초에 바람을 피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예요. 아직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글쎄 이 정신 나간 놈이 벌써부터 바람을 피더라고요. 걸린 과정도 아주 웃깁니다. 아주 보란 듯이 카드로 숙박업소 결제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차라리 들키지나 말지. 이건 대놓고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어딜 간 거냐고 따지다가 제대로 저에게 걸린 거죠. 세상에 무슨 권태기 부부 사이도 아니고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해서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도대체 신혼 초부터 만난 여자는 어떤 여자냐고 묻고 싶었고 도대체 왜 바람을 피운 건지 알고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야? 그냥 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잔데 그날 술도 취하고 나도 모르게 좀 이성을 잃었어. 그럼 양다리였던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원래 좀 썸 타던 여자였었어. 그럼 정리를 해야지. 결혼 전에 여자 안 만나보고 남자 안 만나본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고 보란듯이 이런 짓거리 하면서 들키는 건 나 바람 피니까 알아줘요 이렇게 시위하는 거야? 아님 대놓고 이혼하자고 걸린 거야? 내가 진짜 바람필 의도가 있었으면 몰래 했겠지. 대놓고 카드로 결제했겠냐? 아이 그냥 실수였다니까. 듣자 하니 남편은 술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모텔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결혼하고 나서 바람이 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만나던 여자랑 정리를 못하고 그 짓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래된 부부도 아니고 신혼부부인데 벌써부터 딴 여자랑 뒹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용서를 할지언정 초반에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세게 나가기로 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별거를 하자고 말을 해놓고 그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당연히 친정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아빠는 아빠대로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건 직장 동료나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시댁을 나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남편이 와서 사과도 하고 사건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락도 없고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아주 난장판이 된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결혼 올리기 전에 약간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바람 펴놓고 뭐가 잘났다고 연락도 없고 친정에 찾아오지도 않는지 기가 막힌 거죠. 아빠는 아빠대로 화가 나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좀 사태를 두고 보자고 하시는데 그나마 여자는 여자끼리 통한다고 엄마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면서 내가 안 싸우다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상황인지 조율 중이니까 너도 헤어질 생각 100% 아니면 시댁하고는 간간히 연락하며 점수를 쌓아놓아야 해. 남자들이 바람은 한번 꼭 핀다고 해도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 또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안 피더라도 너한테 잡혀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되려 큰 소리 치는 놈도 있거든. 만약 실수로 그런 거면 이참에 길을 확 잡아버릴 수 있게 시댁하고는 인연의 끈을 놓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엄마 말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봐도 남편은 실수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자꾸 일을 크게 만들고 있었으니 이참에 시부모님에게 동정표를 확실하게 얻어서 나중에 제대로 남편을 휘어잡을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시댁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좀 했죠.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빠가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많은 걸 바랬나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다른 여자랑 만날 수 있어요?
아이고 새아가 내가 다 미안하다. 그놈 내가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할 테니까 나쁜 맘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잘 설득하마. 그럼 아버님이랑 어머님만 믿을게요. 아시잖아요. 저 오빠밖에 없다는 걸요. 제가 친정집에 왜 들어갔는지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럼 다 이해해.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걱정하지 말고 몸조심 잘 해라. 네, 그럼 또 찾아뵐게요. 이런 식으로 눈물쇼도 하고 찾아갈 때마다 빈손이 아닌 선물도 한아름 싸들고 가고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때까지는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편이 돼주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같은 여자라 그런지 저랑 함께 울어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시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로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편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냥 못 이겨주는 척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바람핀 남자랑 뭘 또 다시 시작해? 순이가 바보 아냐?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바보 같아 보이죠. 하지만 사람이 한번 눈이 돌아가면 제대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땐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고 억지로 끌어다가 만든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댁에 잘하고 그걸 빌미로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 바람핀 여자가 제 절친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제 친구인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른 친구가 우연히 남편과 제 친구가 어울리는 걸 보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따졌을 때 남편이 유야무야하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잔데 그날 술도 취하고 나도 모르게 좀 이성을 잃었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남편을 제가 좋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 솔직히 좀 쇼 아닌 쇼가 필요했거든요. 친구들 도움도 필요한 경우도 많았고요. 남편이 처음엔 안 만나주니까 제가 무슨 사고를 당했네 아니면 우연을 가져간 이벤트 같은 쇼를 벌이느라 친구들과 짜고 일을 벌인 경우가 많았고 그때 저에게 도움을 준 친구가 바로 남편과 바람난 친구예요. 제 딴에는 그런 일로 남편을 불러내면서 행복하다고 느꼈고 결혼까지 꼴이 냈다고 믿었는데 이건 죽 서서 개준 꼴이 된 거였어요. 남편의 몸은 저한테 왔지만 마음은 이미 제 친구랑 통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배신에 배신을 당하니까 이제 정말 같이 살 이유가 없어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된다고 아빠에게 말을 했죠. 이 말을 듣고 아빠는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며 어른들끼리 나눌 이야기라며 시아버지와 약속을 잡고 술 한잔 하러 나가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남편을 원망하며 집에 있었죠. 어쩐지 전화 한 통 없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나를 철저히 이용만 했구나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친정집에 오면 남편이 안절부절하고 저에게 찾아와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남편이랑 제 친구가 더 노골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 걸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때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죠. 내가 시위하고 화났다는 표현을 하면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할 줄 착각했어요. 무튼 이런저런 생각에 방에서 울고 있는데 시아버지를 만나고 들어오신 아빠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일어나 싶어서 여쭈니 친정아빠는 그냥 막무가내로 야, 바로 이혼해. 내일 당장 이혼해. 무조건 이혼해. 이렇게 이혼이란 말만 몇 번 소리치시더니
술에 취해 잠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아빠가 화를 내실까 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정신을 차리셨을 때 정중히 여쭸는데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계속 그냥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라. 그러길래 내가 그놈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빨리 이혼 수속 밟어. 그래도 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그러는 건데 아빠? 시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시끄럽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혼할 생각이나 해. 한 번 바람핀 놈이 두 번은 안 필 것 같냐? 평생 그런 불륜 의심하고 힘들게 사지 말고 이참에 이혼해. 아빠가 도와줄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그저 이혼만 하라고 강요를 하시니 정말 궁금해졌어요. 더 말을 꺼내려고 해도 화만 내시는 아빠 때문에 사건은 알 수 없었고 게다가 남편은 연락을 해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전화해서 어제 시아버지랑 뭐 때문에 싸우냐고 묻자니 그것도 애매해서 일단 불륜 저지른 친구를 만나서 제대로 단판 짓고 그때 가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나기로 했죠. 친구도 이미 어느 정도 연락 올 거라 예상했던 말투더군요. 어차피 이혼을 생각했으니 만나서 사과를 받든 아니면 담아뒀던 울분을 쏟아내든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오히려 친구는 아주 당당하더군요. 저한테 하나도 미안하지 않단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되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친구의 그 태도가 정말 당돌하고 어이가 없었죠. 화가 났지만 저도 마음 비우고 만난 터라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딱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누가 먼저 꼬리 친 거니? 그랬더니 친구가 아주 어이없단 표정으로 웃으면서 너 때문에 꼬인 거야. 누가 먼저 꼬리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친구에게 따져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너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친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너가 아니라 너네 집안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원래부터 우리 둘은 결혼할 사이였고 양가에서 이미 이야기도 다 됐는데 그 잘난 니네 아빠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친 거야.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너무 놀랐죠. 친구인 말인즉슨 자신과 남편이 원래는 연인 사이였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회방을 놨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결혼을 반대했던 우리 아빠가 오히려 이 결혼을 억지로 밀어붙였다고 말을 하더군요. 변명도 그럴듯해야 믿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친구년 뺨을 후려치면서 한마디 했죠. 구라를 치려면 좀 그럴듯하게 쳐라. 우리 아빠는 이 결혼 반대했거든? 근데 뭘 우리 집안이 나서서 결혼을 시켜? 그런데 친구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제 뺨을 후려치더니 너나 말 조심해. 그리고 너나 똑바로 알고 떠들어. 어쨌든 이혼이나 빨리 해주셔. 나는 이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 너가 빨리 이혼해줘야 내가 오빠랑 결혼할 거 아냐.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남의 남편 뺏어가 상간녀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 내가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면 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해! 소송 걸어. 나 무서울 거 없어. 오빠랑 함께라면 네가 나한테 칼을 들이밀더라도 안 무서워.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가 먼저 오빠 좋아한 건 맞지만 오빠가 먼저 사랑한 여자는 나야. 우리 연인 사이였어. 네가 결혼하자고 끼어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불륜녀일지도 모른다고. 무튼 상간녀 소송을 걸든 말든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 오빠랑 이혼이나 빨리 해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분하더라고요. 근데 더 분한 건 친구가 가지고 온 가방이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이나 가지고 다닐 법한 가방인 겁니다. 근데 비싼 브랜드라서 눈에 확 띄길래 가만히 보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사드린 가방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거 혹시
라며 운을 띄우니까 친구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증표로 주신 거야. 뭐라고? 이제 알겠니? 이미 시어머니도 내 편이고 시댁에서 네가 아닌 나를 정식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셔. 얼마나 네가 부족하고 못해드렸으면 나한테 네가 준 선물을 주셨겠니? 이러는 겁니다. 친구 말대로 제가 준 선물을 줘버릴 정도로 저는 시댁에선 며느리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를 밀어내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갑자기 그렇게 친절하시던 시아버지가 마치 남남인 것 마냥 거의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그래도 널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년아! 너가 며느리 맞냐? 아주 못돼 먹은 년 연락을 한 번 안 주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아버지는 제가 온다니까 아주 잘 됐다며 뭔가 이를 갈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요 며칠 연락 못 드린 시아버지 치곤 얼굴이 확 바뀌어 계시더군요. 그래도 연락 좀 드릴 때는 저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합치면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니 며칠 전에 저희 아빠랑 만나서 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표정도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그래도 전화에 대고 쌍욕을 들은 만큼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하는구나. 너 같은 년 며느리로 둔 적 없으니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아니,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빠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알면서 이러는 게냐? 시침이 떼는 거냐? 모르니까 이러죠. 저 오빠 바람났을 때도 시댁 가서 선물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아버지한테 쌍욕 먹을 만큼 잘못을 했나요? 아, 요망한 것이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 좋다. 이야기해주마.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또 정말 놀랄 놀자더군요. 세상에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추악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아빠랑 시아버지랑 토지 공동명의를 하면서 그 토지를 시아버지 이름으로 건네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거였죠.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무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빠는 자존심을 굽히고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원래 저를 며느리감으로 별로 생각 안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봐온 아저씨이고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은 줄 알았지만 그건 제 기준이었고 알고 보니 아빠랑 시아버지는 직장 동료이면서도 약간 라이벌의식이 있는 관계였더군요. 자연히 겉으론 사이좋고 서로 위하는 척하곤 했지만 뒤로 보면 실적 때문에 서로 헐뜯기도 하고 서로 승진 먼저 하려고 이간질도 하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 대결에서 이겨 시아버지보다 승진도 더 빨랐고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평소 저희 아빠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튼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에게 듣는데 심장이 정말 벌렁거리더군요. 제가 보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섭더군요. 그중 하나가 며느리로 이미 점 찍은 여자가 있었고 이미 그 여자네 부모님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려고 이야기가 오가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결혼을 시켜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제 행복을 위해 결혼을 진행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도대체 이 자존심 강한 양반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딸을 우리 아들하고 엮어주려는 게 너무 가상해서 아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시댁에 돈도 엄청 필요했고 남편도 저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기에 시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이 그때 대출금이랑 집에 돈만 안 필요했어도 이 결혼이 성립될 리가 없지. 어휴, 내가 그 돈만 아니었어도 그 땅만 아니었어도 결혼 안 시키는 건데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말 들으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대들었죠. 우리 집안이 뭐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잘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이 뭐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 시아버지 집안도 별로인 셈이잖아요. 저도 확 쏘아붙이니까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누가 같이 보내고 싶어서 같이 보냈냐? 필요하니까 보낸 거고 어차피 니네 아버지한테 직장 내 괴롭힘 많이 당했다. 내가 너 이뻐서 용돈 줬겠냐? 내가 너가 뭐 이쁘다고 호냐호냐 해줬겠냐? 이게 다 거래라고 생각하고 결혼 승낙해줬더니만 이제 거래도 엉망되고 게다가 우리 아들 인생에 5점이나 남기게 해주고 말이야. 너 같은 애를 우리 집에 들인 게 잘못이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또 어디 있겠어요. 듣는 내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집안 며느리감도 아니었고 오직 제 욕심 때문에 아빠가 자존심 버려가며 통사정을 해서 결혼 승낙해달라고 빌었던 거고 심지어 토지 공동명의까지 갖다 바쳤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더군요. 시댁은 그 돈 보고 결혼을 억지로 시켜줬다는 내용인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이대로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됐으니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해버린 시부모님을 보니 정말 눈물 나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젠 볼장 다 봤다는 듯이 니네 아버지가 그날 술 처먹고 나한테 토지 공동명의 못하겠다며 끝까지 으름장 놓던데 이러면 우린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라. 딸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토지 넘겨주겠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딴소리나 하고 진짜 끝까지 양아치 짓이나 하고 말이야. 정말 그 애비에 그 딸 같구만. 그 말에 저도 격분해서 시아버지랑 다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따지듯이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취급받게 될 거라면 결혼은 왜 시켜줬냐고 철없이 말하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시면서 그놈이 진짜 갈 때까지 가자는 거구만. 그래, 어디 끝까지 해보자. 이러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빠는 저랑 같이 시댁으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극구 말렸지만 아빠는 여기서 사자 대면을 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대면에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모든 게 밝혀졌고 저는 그냥 결혼에 환장해서 억지 결혼할 여자일 뿐이고 시아버지는 돈 벌라고 결혼 승낙해줄 사람일 뿐이고 남편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몰래 내 친구랑 바람피는 놈이었고 아빠는 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땅 분석까지 제안하며 억지로 결혼시킨 사람이잖아요. 전후사정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딱 맞는 이야기였고 제가 봐도 굳이 사자대변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안 가겠다고 마구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빠가 화를 퍼럭 내며 너는 그쪽 집안 애들 말만 듣고 지금 이러는 거냐? 아빠 말도 믿어봐. 널 지금 갖고 노는 거야, 저 집안에서.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래서 다시 아빠랑 같이 시댁으로 쳐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아빠와 저를 보곤 놀라서 멍하니 있으니까 아빠는 야, 네가 우리 애한테 2년 전연하고 불렀냐? 그럼 그 잘난 네 아들놈도 좀 보자. 이참에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안 맞는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이혼시키자. 그 말에 시아버지도 이제 질질 끌기 싫다며 남편 보고 오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 미묘한 감정을 가진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일단 아빠가 먼저 남편에게 묻더군요. 자네는 바람을 폈으면 사과 먼저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근데 한 번은 얼굴을 안 비치네. 사내 자식이 책임감도 없고 내빼기만 하고 왜 자꾸 우리 딸을 피하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더니 이혼도 원해서 하나요? 그게 뭐 다 그런 거죠. 이러면서 말문을 버벅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이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이 더 웃기더군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무슨 이혼 운운하는지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이 저 같은 며느리 별로라면서요. 그러니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핀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제가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정말 금시초문이란 듯이 무슨 말이야? 난 니네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처음인데. 물론 우리 아들이 바람 폈으니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혼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지금 신혼인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꼬랑지를 내리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시아버지는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미친놈이 진짜로 이혼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할 생각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아빠도 맞장구를 치면서 네 아들놈이 지금 장난을 쳐도 가운데서 엄청난 사고를 친 거야. 에라이 미친놈아. 하며 아빠가 남편 뺨을 후려친 겁니다. 남편은 맞고서 가만히 있더군요. 정말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그래, 솔직히 니네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토지 공동명의 하기로 했고 어차피 아는 아이니까 결혼시키고 정 붙이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 근데 아들놈 바람 폈다는 말에 사돈이 와서 토지 공동명의 못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내가 너한테 심한 말을 한 건 인정해. 그런데 나는 니네가 이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니네 이혼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퍼붓긴 했지만 대화 중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빠가 네 아들놈이 누구랑 바람 폈는 줄 알아? 바로 내 딸 친구야. 내 딸 친구랑 바람을 폈어. 그 말에 시아버지는 또 놀라서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틀림없이 남편은 결혼 전부터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와서 또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만나는 애가 있었는데 자연이라고. 그 애가 며느리 친구야? 그 아이는 서울에 사는 애가 아닐 텐데 우리 아들이랑 대학 때 친구니까 지금은 부산에 내려가 살지 않나?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자연이? 그건 제 친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둘씩 알려지니까 남편 표정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아빠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봐! 내가 속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사이놈이 중간에서 뭔가 속이고 지금 장난질을 한 거야. 하며 다시 남편 뺨을 후려치셨어요. 정말 남편의 거짓말 기술에 우리가 다 놀아났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건은 이렇게 된 거였어요. 제가 워낙 남편을 짝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아빠가 시아버지에게 토지 관련 거래도 하고 사바사바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제가 마음에 썩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봐왔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에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당시에 자연이라는 부산 출신 여자랑 혼담이 오가고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남편이 정말 쿨하게 집안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여자랑 헤어지고 저랑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중간에 명의도 같이 하고 사실 시댁의 빚도 아빠가 어느 정도 갚아주기로 했는데 그때 아빠도 조금 힘들어져서 차일피일 미루게 됐고 그 사이에 남편 바람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약간 사이가 뜸해진 거죠. 이미 남편은 저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제 친구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시댁에선 남편이 바람핀 여자가 자연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별거 하던 중에 제가 몇 번 시댁을 찾아갔고 시댁에선 시댁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우리 집에 거짓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5천만 원만 주면 토지 명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며 아빠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남편이 아빠에게 한 말이 괜히 명의 이야기하면 아내도 실망할 거니까요.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곤 남편은 그 돈으로 바람피던 제 친구랑 살 집 마련해뒀더군요. 게다가 이 거짓말을 자기 아버지,
제겐 시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시아버지한테는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서 그 돈도 바람피는 제 친구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쳤더군요. 그 돈으로 둘이 뭘 한지 아세요? 어이가 없죠. 바로 지들 결혼 준비하는 데 썼더군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것들은 이혼 후에 새로운 삶까지 꿈꾸고 있었던 거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던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양가 부모님은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고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시아버지에게 섭섭하다고 생각해서 토지 문제를 올스톱 시킨 거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나름대로 제가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다고 생각하며 참고 있다가 제가 갑작스레 연락을 끊으니까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막말을 퍼부으신 거고요. 한마디로 이 모든 원흉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솔직히 이런 개쓰레기가 또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안 후에 오히려 남편 머리통을 막 때리며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이러며 화를 내셨지만 오히려 남편이 역정을 내며 그러게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난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며 화를 낸 겁니다. 하긴 남편은 원치 않은 결혼을 했으니 자기 딴에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퍼즐이 맞춰지니까 정말 참 서로 상처만 남긴 것 같았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바람핀 남편이 죽도록 밉기도 하고 제 친구도 저주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저는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시아버지 앞에서 선언했어요. 제가 정말 이혼을 선언할 줄 몰랐는지 많이 놀라신 얼굴이셨어요. 하지만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니 차마 막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놈이 중간에서 거짓말하고 장난쳐서 이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남편 대신 저희 부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헤어졌고 나중에 이혼 문제로 남편과 따로 만났을 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싫었던 거야? 아버지 통사정만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다. 미안해. 너 속이고 결혼해서. 냉정하게 아주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드렸던 명품 가방을 왜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거지? 혹시 오빠가 준 거야? 그때 정말 이 남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해 버렸습니다. 정말 쉽더군요. 결혼하기 위해서 별의별 쇼를 다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혼하는 건 정말 쉬워서 너무나도 허탈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이 남자는 제 남자가 아니었고 이 결혼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이 결혼을 유지해봤자 갈 때까지 다 갔고 볼장 다 본 상황인지라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게 우린 헤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물러나면 바보죠. 아빠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요. 저는 친구를 정신적 충격을 줬으니 상간녀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정신적 충격을 줬으니 고소했고요. 위자료는 남편 이름으로 된 차밖에 받을 게 없었네요. 남편 놈은 이미 재산을 아주 싹 빼돌려놔서 월급의 반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긴 했지만 그곳으로 제 인생이 채워지진 않으니 억울하긴 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은 제 친구랑 재혼을 했다는군요. 물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했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남편이랑 친구랑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긴 그렇게 요란하고 사고 쳐가면서 만난 사이가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지만 그래도 한편에선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며 나랑 이혼 준비를 할 만큼 내가 싫었던 걸까? 그리고 나를 이용할 만큼 그만큼 내가 매력이 없었나? 별의별 정신적 충격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남자를 만나려면 두렵고 무서워요. 주변에선 다시 재혼하라고 하지만 평생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도 상처가 남은 거죠. 주변에서 반대하는 결혼, 특히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충고니까요.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 사정을 다 아시니 섣불리 결혼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어쨌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